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날입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그분은 정치 패널로서 유명하죠. 저도 그분과 상당 기간 동안 정치 패널을 함께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기자이면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죠. 언론인이면서 탁월한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치 분석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거의 아주 인류 수준입니다. 초인류 수준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또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동아일보에다가 이 조빠, 이 조국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유사한 글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이들이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바 시대는 가고 조빠 시절이 오는가, 이렇게 이런 제아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국에 말이죠, 곳곳에 그냥 조국 지지 현수막 막 뜬 이유가 뭡니까? 낙곰수도 또 다시 뭉쳐서 출마를 권유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 자서전 깃발 아래 뭉치자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반성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기회만, 찬스만 있으면 튀쳐나올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 경선과 대선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포석을 지금 깔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김명수 코드에게 대법에서 무죄를 해라 하는 압박 시위로도 보인다, 느껴진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갖다가 모르고 눈을 감고 이런 잘못된 이런 과거의 사람을 다시 또 꺼내들려고 한다면은, 지금 재판 중인 조국을 꺼내들려 한다면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하는 사람들도 자당에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용인 법무연수원,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면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을 막 붙여놨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지지자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인증샷 올리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 조 씨가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SNS를 통해서 부탁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뭐 폼인지 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모르죠. 뭐. 아무도 그의 진심을 모르죠. 뭐. 위선인지 진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조국만이 아는 거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출간된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20만 권이 팔렸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읽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구매 자체가 일종의 조빠 인증샷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방송활동을 하면서 헤어졌던 그 낙곰수 4명도 조국의 시간을 계획으로 다시 뭉쳤다고 하니 이거 왜 뭉쳤겠습니까? 이때 한때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주진우를 찾아서 친윤석열이라고 막 비난하면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자신은 더 이상 낙곰수 멤버 아니다 하면서 결별 선언하더니, 그러고 또 장사나 하겠다 하고 큰 소리 꽝꽝 치더니 스멀스멀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니까 조국을 핑계 삼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유튜브를 개설해서 독후감을 공모하겠다. 누구 독후감이요? 조국 책 독후감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꿈도 야무집니다. 멤버 중에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은 조 씨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네버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을 네버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되면 네버자에다가 N자만 하나 떼면 에버, 언제라도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네버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의 최고의 부정어지만 거기 앞에 N자만 딱 떼버리면 ever, 언제라도 하고 응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 조국 시간 책 한 권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국의 얘기가 아니고 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문바 시대가 가고 조바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이현종 논설위원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송영길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 씨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조 씨에 대해서 그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이러면서 꼭 책을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좀 아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문 내에서도 분화가 이뤄지는 징조입니다. 조 씨는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큰 소리 꽝 쳤지만은 역설적으로 나를 밟고 가면 가만 안 있어 라는 메시지로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각이니까 다 나를 밟고 가라. 자기가 뭔데 밟고 가라. 지금 발표에 있는 중인데 자기를 밟고 가라니까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소리지. 대통령이 나를 좀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밟고 가서 성공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참 저분은 좋은 말. 저게 전두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누구한테? 노태우한테 나를 밟고 가라 했지만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조국이가 하는 말은 말이죠. 그 나를 밟고 가라 소리가 거꾸로로 이렇게 들린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힌다는 이현종 그 위원의 이야기는 상당히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모두가 표창장 인턴 위조 사실 밝혀지고 자신도 재판받고 또 동생 오촌 조카 조모 씨들도 다 구속되고 이런 법률적인 상처에서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재기가 참 힘들죠. 네. 그런데 내년 3월 대선과 가깝게는 민주당과 9월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것이 뻔히 알면서 조 씨가 왜 이런 책을 냈을까? 이걸 바로 생각해야 돼. 이 궁금증. 그래서 이현종 의원이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정권 하면 먼저 생각나는 내로남불의 촉발점이 된 자신의 원죄를 벗기 위해서 일종의 선동이고 여기에 정권 내내 방송 중에서 꿀을 빨다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김어준 등 나꼼수가 조국을 등에업고 제2의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종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을 겨냥한 정치 세력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할 때는 차기 주자들에게 나를 잊지 마라는 압박 아니냐. 이낙연, 정세균은 이미 조국 시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경선에서 비토당하지 않으려면 조국에게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죠. 아직 이재명 지사만 입장을 안 밝히고 있죠. 조국한테 안 쪼아린 사람은 아마 현재는 한 사람이죠. 만약에 정권 뺏기면은 노무현처럼 검찰에 탄압당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조빠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계산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려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현종 의원은 이런 것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력화됐고 코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 이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속단하기는 참 이르죠. 그렇지만 지금 변화를 탐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양 전 원장이죠. 양정철이가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변화 맹시하고 있다. 변화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이 이걸 인식하고 쇄신할 만큼 힘이 있는 정당이 아니다. 쇄신하기엔 역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있는 당 아니냐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양정철이 말이 맞았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이제 조국은 환생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